자,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? 예, 오늘 이슈는 그 스토킹 처벌법 본격 시행입니다. 지난 21일부터 그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. 예, 그동안 이 스토킹에 대해서는 이 경범죄로 분류가 돼서 최대 10만 원에 이제는 대부분 이제 범칙금만 내는 수준이었는데요. 네. 그런데 이 스토킹이 뭐 성폭력과 이제 살인과 같은 중범죄와 결합이 되면서 그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올해 3월 이제 관련법이 통과가 됐습니다. 이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부터 이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요. 네. 만약 흉기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 가중 처벌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스토킹의 유형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, 그리고 뭐 만나줄 때까지 뭐 못 지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로를 가로막거나 뭐 주거지나 뭐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여기도 모두 포함되고요. 또한 이제 우편이나 전화, 인터넷,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제 물건이나 글,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는 물론이고요. 이 주거지나 주거지 근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, 특히 그 피해자에게 온 편지나 택배를 확인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이제 스토킹에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그 스토킹 처벌법을 두고 미완의 입법이라는 보완할 점이 많다는 그런 또 비판이 있어요. 예,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스토킹 처벌법에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이런 규정이 포함이 됐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뭐 신고 후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뭐 고소를 좀 취하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,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아쉬운데요. 특히 이제 스토킹 가해자가 보통은 제3자가 아닌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이거나 친한 직장 동료와 같이 좀 인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는 좀 없을 겁니다. 예. 그렇다 보니까 스토킹 범죄도 굳이 반의사 불벌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이 스토킹 처벌법상 이 보호 조치가 이 피해자에게만 적용됩니다. 뭐 그 가족이나 뭐 동거 친족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. 그 피해자가 아닌 뭐 부모나 형제에 대해서는 이 접근 금지 같은 조치가 안 된다는 점에서 이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는데요. 예. 일단 이런 부분은 이 법 시행 후에 차차 보완해 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그래야겠죠. 뭐 비록 아쉬움이 있는 입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라도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진즉에 이런 법이 도입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듭니다. 특히 올해 3월에 발생했던 그 노원구 그 새 모녀 사건, 지금은 그 가해자 이름을 따서 김태현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 스토킹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 사건은 그 김태현이 그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거절하자 이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피해자를 차례로 살해한 이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. 네. 만약 이 스토킹 처벌법이 있었다면 김태현 씨를 사건 초기에 처벌하거나 아니면 분리 조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이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네.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스토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, 뭐 이거는 뭐 사적 다툼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김태현의 경우에 최근 1심 법원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? 예. 소중한 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그런 여론도 상당한데 뭐 당연히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정말 화가 많이 또 날 일이라고 봅니다. 예, 뭐 그렇죠. 네. 아직 우리 형법이 그 사형 제도를 인정을 합니다. 하지만 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은 안 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법원도 이제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뭐 김태현은 평생 교도소에서 삼시세끼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사는 거죠.
그런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유영철이나 강우순 같은 이 연쇄 살인마도 아직 교도소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정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. 네.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도 그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두고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? 일단 해당 매뉴얼을 보면 그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제 신고 접수, 초동 조치, 수사, 총괄 모니터링 이렇게 크게 4단계로 이제 대응하게 됩니다. 네. 이에 따라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가 확인이 되면 즉시 가해자, 피해자를 분리하고 필요하다면 이 피해자와 또 피해자 주거지 100m 접근 금지와 이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 이 긴급 응급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. 만약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이제 1,0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처분이 이제 이루어지고요. 예. 그리고 특히 이제 가해자가 계속 접근을 시도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접근 형태가 또 뭐 위험하고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네. 이제 잠정 조치라고 해서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이제 구치소에 아예 유치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. 네. 만약 이 단계까지 왔음에도 이러한 접근 금지 조치를 또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스토킹이 의심이 되면은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의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승기 변호사님, 예. 이번 그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건이 벌써 발생을 했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바로 스토킹 처벌법 시행 바로 다음 날 발생을 했는데요. 네. 한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. 뭐 처음 초인종을 눌렀을 때 체포된 건 아니고요. 먼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해당 남성에게 이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리고 서명 권고장을 이제 발부를 했습니다. 하지만 해당 남성이 1시간 뒤 또다시 나타나서 벨을 계속 누르는 행위를 반복했고요.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겁니다. 뭐 당연하겠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이 신변 보호 조치도 함께 진행이 됐고요. 그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은 이 남성에 대한 그 처벌 최대 징역이 3년까지 가능한 거죠? 예, 뭐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이제는 지켜보는 행위로 이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이제 공포감을 심어주면 스토킹 행위라고 해서 최대 3년 징역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해당 남성이 뭐 직업이나 주거지가 일정하고 뭐 전과가 없을 경우에는 뭐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지겠지만 뭐 그게 아니다. 뭐 전과도 많고 그렇다 그러면 또 징역형도 가능한 거죠. 그동안 그 경범죄 취급을 했던 이 스토킹이 이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대 범죄가 됐는데요.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거는 간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은 절대 찾아가지도 또 연락하지도 말라. 그리고 우리가 이성관계에서 흔히 이 조언으로 이런 얘기하죠. 10번 찍어서 뭐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. 뭐 이런 그 속담이 있는데 또 뭐 용기 있는 자만이 뭘 얻을 수 있다. 뭐 예. 근데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스토킹을 조장하는 그런 위험한 조언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변호사님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